캄캄한 거실에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멈춰선 시간 속에서 저는 46의 그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단단함이 그리웠어요. 레이코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이코 씨,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3년, 저는 한 번도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63세 저에게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레이코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믿기 어려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0이 넘은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죠. 민수는 일본인 아키와 결혼해서 도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아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일본으로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서 인천을 떠날 때부터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간다는 설렘보다는 뭔가 제 인생에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4월에 일본은 벚꽃이 지고 있을 시기였는데 빗방울에 섞여 흩날리는 꽃잎들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키가 와 있어요.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며느리 아키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정한 체구의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40 중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아버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키가 저희를 이끌고 그 여성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아버님이세요. 그 여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표준 일본어로 정확하게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야모토 레이코라고 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서툰 한국어로 덧붙이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일본인인 그녀가 저를 위해 한국어를 배워서 인사말을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코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니 봄비는 더 촘촘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는 미리 준비해온 우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비 많이 오네요. 이거 쓰세요. 아, 고맙습니다. 우산을 받으면서 잠깐 그녀의 손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살이 넘은 저에게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차를 타고 레이코 씨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도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의 도시는 흐릿하고 몽환적이었어요.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집이 정말 예뻐요. 전통적인 일본 가옥인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민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과연 30분쯤 달려 도착한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목조 2층 주택으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봄비에 젖은 나무들과 꽃들이 운치를 더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주는 그 특유의 포근한 냄새였어요. 아내와 살던 우리 집도 목조주택이었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제가 감탄하자 레이코 씨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불편할 텐데. 그래도 편히 계세요. 거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레이코 씨가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다도 상차림이었어요. 작은 과자와 함께 녹차를 내어주는데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과자를 하나 맛보고 물어봤어요.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거든요. 네, 아키를 위해서 가끔 만들어줘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대부분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살았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레이코 씨가 정말 푸짐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일본식 정식이었는데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간을 조절한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너무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딱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님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레이코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집에서 책 읽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가끔 동네 산책하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이코 씨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레이코 씨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과는 오래전에 별거했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이미 남남 같은 사이죠. 그 말을 할 때 레이코 씨의 표정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와 저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다른 이유지만 우리 둘 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키와 민수는 신혼부부답게 정답게 앉아 있었고, 저와 레이코 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요? 아키가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유명한 신사가 있어요. 아버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레이코 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곳을 구경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레이코 씨가 마련해준 2층 게스트룸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레이코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을 줬습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는 밤새 내렸고 다음 날 아침이 오면서 저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코 씨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였는데 거기에 김치와 된장찌개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놀라자 레이코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와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는데 당연한 거죠. 레이코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심이 담긴 정성이었거든요. 식사 후에 약속대로 근처 신사로 향했습니다. 다이진구 신궁이라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인연을 맺는데 효험이 있다고 레이코가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고즈넉한 신사는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아주 맑았습니다. 신사 입구에서 레이코 씨가 참배 방법을 알려줬어요. 먼저 손을 씻고 입을 헹구세요. 그 다음에 2번 절하고 2번 박수를 치신 후에 소원을 빌고 마지막에 1번 더 절하시면 돼요. 일본 신사에서도 소원을 비나요? 네, 그렇죠. 도윤 씨는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특별히 빌고 싶은 소원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살았어요. 글쎄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원이네요. 레이코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어딘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작은 용기를 내어 저는 레이코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맺어지면 좋겠어요. 그러자 레이코 씨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이곳이 인연을 맺어주는 효험이 있는 곳이니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즐겁게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용기로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었어요. 참배를 마치고 신사 경내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았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조용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어보자 레이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음이 복잡할 때 가끔 와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어떤 일로 마음이 복잡하세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코 씨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렇죠. 낮에는 바쁘게 지내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정말 조용해져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신사 구경을 마치고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츠키지 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싱싱한 생선들과 각종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레이코 씨가 타코야키라는 음식을 사줬습니다. 문어가 들어간 동그란 빵 같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맛있네요. 이런 음식도 있구나. 일본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사주셨거든요. 레이코 씨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참 예뻤어요. 나이는 46이지만 웃을 때는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시장을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구입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줄 일본 술을 하나 샀고 레이코 씨는 저녁 식사 재료들을 골랐어요. 오늘 저녁에는 한국식으로 불고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직접 만드실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아니에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키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습니다. 아키와 민수는 도쿄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고 집에는 저와 레이코 씨만 남았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레이코 씨가 녹차를 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식 다가도 함께 준비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한국 식품점이 있어요. 어제 아키랑 함께 다녀왔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정원에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도윤 씨는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취미라고 할 것도 없어요. 독서나 산책 정도. 어떤 책 읽으세요? 역사책을 좋아해요. 요즘은 일본 역사책도 읽어보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책이요? 그렇게 책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코 씨는 생각보다 박식했어요. 문학, 역사,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젊을 때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어요. 졸업 후에 잠깐 번역 일도 했고요. 그럼 한국어도 그때 배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키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돈이 되면 대화해야 할 텐데 일본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게 말이에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저희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레이코 씨가 불고기를 만들고
저는 옆에서 간단한 일들을 도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양파를 썰면서 물어보자 레이코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해요. 요리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옮기다가 실수로 레이코 씨와 부딪혔어요. 순간 그녀의 몸이 제 팔에 닿았는데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거든요. 레이코 씨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고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아키와 민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뭔가 좋은 냄새가 나요. 아키가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밝게 말했습니다. 불고기 만들었어요. 곧 완성돼요. 레이코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아직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레이코 씨가 만든 불고기는 한국 사람이 먹어도 손색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아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레이코 씨가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설렜어요. 식사 후에는 모두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와 아키는 오늘 도쿄 구경 얘기를 들려줬고 저와 레이코 씨는 신사와 시장 구경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온천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키가 제안했습니다. 온천이요? 네,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하루 묵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레이코 씨가 동의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야 좋죠. 온천도 처음 가보는 거라 기대됩니다. 그렇게 내일 온천 여행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이코 씨와 하루 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문득 레이코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단순히 며느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게 됐달까요? 저녁에 요리할 때 잠시 부딪혔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녀의 온기와 부드러움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60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레이코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온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이 저희 두 사람에게 운명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온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코네라는 곳이었는데 도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였어요. 산속에 있는 전통적인 온천 료칸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호수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특히 후지산이 멀리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후지산이 잘 보이네요. 운이 좋으셨어요. 레이코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료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할 때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약하신 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키가 물어봤어요. 두 분이 한 방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온천이 붐비는 시기라서 다른 방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와 아키는 신혼부부니까 한 방을 쓰는 게 당연했지만 저와 레이코 씨까지 한 방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 그럼 제가 다른 숙소를 알아볼게요. 제가 말하려는데 레이코 씨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방이 넓고 침대도 2개 있다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 씨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정해졌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떨렸습니다. 레이코 씨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게 말이에요. 방은 정말 넓었어요. 일본 전통 방식의 다다미 방이었는데 2개의 후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깔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레이코 씨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도 조금 어색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나서 먼저 온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어서 각자 가서 온천욕을 했어요. 일본 온천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온천욕을 마치고 나와서 레이코 씨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그녀가 나타났는데 유카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올린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온천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다행이네요.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을 좀 구경해 볼까요? 료칸 주변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 둘레에 산책로가 있어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그래서 가끔 이런 곳에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요즘도 마음이 복잡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레이코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을요? 남편과는 이미 5년째 별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부부라는 이름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코 씨의 목소리에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아키 때문에 참았어요.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아키가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레이코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아내가 떠난 후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레이코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우리는 호수가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어떤 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답이 금세 떠올랐어요. 따뜻한 분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레이코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요즘 들어 그런 분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레이코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수에 반사된 석양빛이 레이코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레이코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애틋했습니다. 레이코 씨,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레이코 씨가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요. 네. 호수에서 료칸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료칸의 전통 일본 요리였습니다. 민수와 아키도 함께했지만 저는 계속 레이코 씨가 신경 쓰였어요. 아까 호수에서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아키가 물어봤어요. 내일은 도쿄로 돌아가서 쇼핑이나 할까 했는데요. 레이코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아버님도 일본 선물 좀 사가세요. 그래야겠네요. 식사 후에는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레이코 씨도 우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씻으세요. 아니에요. 레이코 씨가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레이코 씨가 욕실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아까 호수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30분쯤 후에 레이코 씨가 나왔어요. 유카타를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얼굴이 더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다 했어요. 네,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니 레이코 씨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보세요?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요. 저도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별은 잘 못 봐요. 그렇죠? 가끔 이런 곳에 와야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가. 일기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번개까지 치면서 폭우가 되었어요. 대단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세게. 그때 료칸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이 된 거였어요. 정전인가 봐요. 캄캄한 방에서 우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데 레이코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촛불이 있네요. 레이코 씨가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빛이 흔들리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로맨틱하고 친밀해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가끔 이런 폭우가 오면
정전이 되곤 해요. 우리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았어요. 흔들리는 불빛에 레이코 씨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잠시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무서우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함께 있어서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의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레이코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촛불빛에 비친 레이코 씨의 눈이 촉촉해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 씨, 네, 저 도윤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레이코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실은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요? 도윤 씨를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크게 뛰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레이코 씨, 저도 똑같아요. 정말요? 네. 레이코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레이코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사돈 관계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그 말에 저도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레이코 씨, 저희는 먼저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사돈이고요. 도윤 씨, 저는 레이코 씨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레이코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레이코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단단함이 그리웠어요. 레이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따뜻함을 잊고 살았어요. 저도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말보다는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줬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온기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도윤 씨, 저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레이코 씨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레이코 씨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촛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코 씨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번개가 다시 쳤고 우리는 더욱 가까이 껴안았습니다. 레이코 씨의 유카타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는데 46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코.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 저 이런 거 오랫동안 안 해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달래주며 천천히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폭우가 내리는 밤에 저희는 금단의 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레이코 씨 역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신, 정말 크세요. 레이코 씨가 놀라며 속삭였어요. 저 역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놀랐습니다. 46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혹적이었거든요. 레이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밖의 폭우 소리와 함께 우리의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살아있음을 확인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넘어선 선의 무게도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내렸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밤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품에 레이코 씨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녀의 맨 얼굴은 참 아름다웠어요. 4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깨끗하고 고운 피부였습니다. 자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60셋의 저와 46의 그녀가, 사돈 관계인 저희가 문득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젯밤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들도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레이코 씨 역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고요. 레이코 씨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에요. 레이코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아키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레이코 씨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눈치챌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꾸 레이코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잠 못 주셨을 것 같은데.
아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레이코 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제 대답도 어색했어요. 민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왜 둘 다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제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민수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에 체크아웃을 하고 도쿄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저와 레이코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키와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쇼핑을 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레이코 씨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는 도중에 아키가 화장실에 갔을 때 민수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아버지랑 레이코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 눈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민수야. 설마, 둘이?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키가 돌아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얼버무렸지만 아키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후 쇼핑을 마치고 레이코 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아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레이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키야?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어색해 하셨어요. 민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와 레이코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아, 레이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설마, 어젯밤에 우리가, 어머니, 아키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잠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저희 장인어른이고 어머니는 저희 장모님이잖아요.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키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식탁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화를 내고 저와 레이코 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와 레이코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레이코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걸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우리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제가 말했어요.
저는 레이코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요.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그리고 레이코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레이코 씨도 혼자 살면서 힘드셨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레이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아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다만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될 뿐이야. 다른 형태라니요. 민수야,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됐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정말 우울해했잖아. 제 말에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건 정말 저도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레이코 씨가 아키의 손을 잡았어요. 아키야, 엄마가 이기적인 건 알아. 하지만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그리고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이해해주고 아껴주셔. 아키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줘. 제가 말했어요. 우리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밤은 정말 어색했어요. 저는 게스트룸에서 레이코 씨는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아키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셨다는 것도 알고 레이코 어머니도 혼자 사시면서 힘드셨다는 것도. 민수야. 하지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아버지와 장모님이 연인 사이라니. 민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어려울 거야. 아버지도 그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레이코 어머니를 만나시고 나서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아키도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웃으신다고.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린 게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네. 아버지와 레이코 어머니가 정말 진심인지, 그리고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아키도 레이코 씨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니와도 얘기했어요. 아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키야. 레이코 씨가 감동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알겠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천천히 하려고 해. 그리고 혹시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결혼? 저와 레이코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글쎄, 아직 그런 것까지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문제겠죠. 민수가 말했어요. 그때 되면 다시 얘기하자. 레이코 씨가 말했어요.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단계니까 천천히 해보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됐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정말 결혼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날 오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레이코 씨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레이코 씨는 어떠세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요? 네. 그리고 그때 진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저는 레이코 씨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저도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세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니 집이 예전보다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레이코 씨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날 밤 레이코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저도 도윤 씨가 그리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저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보다 저희 같은 관계가 정말 옳은 걸까? 사돈 관계인 저희가 연인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면. 하지만 그 모든 걱정들을 뒤로하고 저는 레이코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많이 그리워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의 복잡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레이코 씨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레이코 씨와 저는 매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레이코 씨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해 해박했고 요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저녁 9시면 레이코 씨의 영상 통화가 왔어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냥 책 읽고 산책하고 레이코 씨 생각하고. 도윤 씨, 정말 그런 말 잘하세요. 레이코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루 종일 레이코 씨 생각해요. 저도요. 요즘은 도윤 씨 생각에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뭘 만드셨어요? 오늘은 불고기 만들었어요. 도윤 씨가 알려주신 레시피로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지냈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민수와 아키도 조금씩 저희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음소리도 자주 들려요. 레이코 씨 덕분이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민수의 목소리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키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코 씨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아키가 이제는 저를 응원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 아버님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키가 레이코 씨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 요즘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도윤 아버님이랑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이 지나갈 무렵 레이코 씨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도윤 씨, 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남편도 동의했어요. 이미 5년째 별거하고 있었으니까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자유로워져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거든요. 도윤 씨,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요? 네. 도윤 씨가 사시는 곳도 보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정됐어요. 레이코 씨가 한국에 오기로 한 거죠. 한 달 후 레이코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도윤 씨, 레이코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저희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말 연인이었죠. 제 집에 도착한 레이코 씨는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생각보다 큰 집이네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요. 가끔 정말 적막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레이코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장 보고 같이 요리하고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일본 음식도 맛있어요. 레이코 씨가 만들어주는 건 더 맛있고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날 무렵 레이코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 씨, 저희 결혼하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은 해봤지만 레이코 씨가 먼저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이요? 네. 저는 도윤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 걱정하세요? 그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레이코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 씨, 저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60세, 레이코 씨가 46. 그래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레이코 씨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민수랑 아키도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도윤 씨, 저는 확신해요. 도윤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저도 레이코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니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우선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아키야. 화상통화로 두 아이를 연결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결혼이요? 네. 저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 아버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갑작스럽네요. 미안해. 하지만 저희는 확신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키가 레이코 씨에게 물어봤어요. 저도 도윤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야. 또 한 번 정적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축하드릴게요. 정말?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결혼식은 소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하지.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희 나이에 화려한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작은 예식장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도윤 씨, 한복 입어보세요. 레이코 씨가 저에게 정갈한 한복을 준비해 줬어요. 레이코 씨도 기모노가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결혼식 당일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민수와 아키가 저희 옆에 서 있었고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 줬어요. 지금부터 한도윤 씨와 미야모토 레이코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 레이코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와 아키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하객들도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민수야. 이해해줘서. 이제 저희도 가족이 늘었네요. 아키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상한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야. 결혼식 후에 간단한 피로연을 했어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고 축하해 줬어요. 도윤, 레이코, 정말 축하해. 오랜 친구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너희 둘이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 그날 저녁 저희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결혼했네요. 레이코 씨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도윤 씨는 어떠세요? 저도요. 오히려 더 빨리 결혼할 걸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래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그날 밤 신혼부부가 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레이코는 한국으로 이주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 오늘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 손자 생겼다고. 정말? 아키가? 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죠. 빨리 일본에 가서 봐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손자 보러 가요. 일본에 가서 손자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키가 아기를 안고 웃었어요. 정말 예쁘다. 제가 손자를 안아보니 작고 소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고마워. 레이코가 아키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상한 가족 구성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까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럴게. 우리도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았어요. 아들의 결혼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레이코를 만나게 된 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과 경계를 넘어선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도, 국적도, 그리고 복잡한 가족 관계도 사랑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0세 저에게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보, 뭐 생각해요? 레이코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비 오던 날? 네.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레이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저도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같이 요리하고 손자 얘기하며 웃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선다는 걸 저희가 증명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사돈 관계였던 저희가 부부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만남을 주신 하늘에 감사해요. 혼자 외롭게 살아갈 뻔했던 저희에게 새로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 민수한테서 또 사진 왔어요. 레이코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손자가 걸음마를 배우는 사진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빨리 한국에 데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게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손자 얘기를 하면 저희는 정말 행복해져요.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요. 도윤,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요. 정말 시간이 빨라요. 1주년 기념일에는 뭐 할까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을 다시 가보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묵었던 온천도 다시 가고요. 그 온천, 저희가 처음으로 사랑을 확인했던 그곳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여보, 가끔 신기해요. 뭐가요?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게요. 레이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만큼 진짜 부부가 됐다는 거겠죠. 맞아요. 저희는 정말 진짜 부부가 됐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레이코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지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가끔 레이코가 일본 음식을 해주면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줘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보,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정말요? 이제 제법 잘하시는데요. 레이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 참 보기 좋네요. 늙어서도 저렇게 사랑스러우시니.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저희가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로 보인다니 말이에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부부죠? 당연하죠.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즘 저는 가끔 아내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요. 아마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저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보, 뭐 생각해요? 전 부인 생각해요.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아내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저도 전 남편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감사함이요? 네. 덕분에 도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레이코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요. 여보,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서로 돌봐드려야죠. 저는 먼저 아프면 안 돼요. 도윤을 돌봐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레이코가 제 입을 막았어요. 우리는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예요. 그래요.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는 꼭 봐야죠. 손자뿐만 아니라 증손자까지.
저희는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비록 나이가 있지만 아직 꿈과 희망이 있어요. 가끔 젊은 부부들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만의 장점도 있어요. 인생 경험이 많아서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도윤, 저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젊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지금은 매 순간이 소중해요. 맞아요. 이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희는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보, 제가 도윤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요? 도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46의 저를, 이혼한 저를, 아이 있는 저를. 저야말로 감사해요. 60셋의 늙은 호라비를 사랑해줘서요. 늙었다는 말하지 마세요. 도윤은 제가 본 남자 중에 가장 멋있어요. 레이코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이런 애정 표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수와 아키가 깜짝 방문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를 안고 온 아키가 밝게 인사했어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요. 정말이었어요. 손자가 저희를 보고 활짝 웃었거든요. 할아버지, 손자가 저에게 팔을 벌렸어요. 제 품에 안겨서는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이번에는 레이코에게 갔어요. 손자가 저희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키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사랑은 통하나 봐요. 레이코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어요. 뭐가? 저희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키도 덧붙였어요. 우리도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때 손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다니. 우리도 사랑해. 레이코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저희는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래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 저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용기 내서 결혼하길 잘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60셋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손자 장난감 사러 가요.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민수네 가서 저녁 같이 먹어요. 완벽한 계획이네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저는 내일이 기대돼요. 레이코와 함께할 모든 날들이 기대되고요.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 봄바람처럼 가볍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한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